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곧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든 경기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추석 선물 세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늘 있었던 참치, 스팸, 올리브유, 식용유, 이제 이런 식상한 것들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물론 대중적인 게 필요한 분들은 그런 걸 사면 좋고요.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 그리고 저희 노사장이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엄선된 제품을 좀 준비를 했어요. 무엇에 착안을 했냐? 일단 받는 분이 인터넷에 딱 검색을 해봤을 때, 오, 이렇게 비싼 물건을? 그리고 나서 받았을 때 쇼핑백부터 엄청나게 이쁜 걸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백화점에 또는 고가의 상품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받았을 때 일단 가격이나 제품을 알기 전에 받자마자 기분이 먼저 좋아야 돼요. 일단 제품이 포장부터 끝장나고요. 그리고 가격이나 제품군을 인터넷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비싼 물건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매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놨습니다. 키스왕이 될 수 있는 메가스마일 선물 세트는요, 일단은 케이스가 되게 비싸거든요. 액세서리로 또는 집에서 여자분들이나 아이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굉장히 고가의 케이스고요. 칫솔과 치약과 혓바닥 클리너까지 다 몽땅 담아서 아주 이쁘게 리본에 묶어서 쇼핑백까지 엄청나게 이쁘게 준비했고요. 벤티 샴푸 경우는 두 분한테 선물을 할 수 있게끔 추석 선물 세트인데도 1+1을 해놨고, 하나를 사서 1+1이니까 두 분한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한 명한테만 주고 하나는 내가 쓸 거 하시는 분은 샴푸와 브러쉬 세트가 딸려가는 걸로 따로 각각으로 상품군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분 한 분한테만 진짜 인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하고 싶다. 밀리피오레죠. 이태리 유럽에서 디퓨저로 판매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유명하진 않고 아주 유명한 백화점에서만 주력으로 판매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금액에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그 향만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굉장히 다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우리 또 노보스 회원분들, 우리 팬분들, 우리 또 야붕이들, 뚱땡 브라더스들 다 포함되게끔 아주 빅 사이즈부터, 나는 목이 굵어요, 저는 팔이 길어요, 팔이 짧아요, 이런 분들, 우리 테일러 컴퍼니 킹스맨, 우리 또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열혈 팬이기도 하죠. 저를 또 많이 도와주는 동생인데, 주문 제작 셔츠예요. 이 셔츠는 원단 자체가 백화점이나 아주 비싼 고가의 브랜드들이 쓰는 일반 셔츠 원단이 아닙니다. 만져만 봐도 알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건데 마찬가지로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이 되고요. 구매하실 때 배송 문의란에 팔 길이, 길게 짧게, 목, 그 다음에 전체 사이즈 등을 쓰시면 우리 광안리 킹스맨 군이 자세하게 상담을 통해서 맞춤 셔츠로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자, 이 모든 것들 노보스몰에서 이번에 아주 경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들어가서 보시고 주위에 좋은 분들, 꼭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친인척 분들한테 이제는 식용유나 스팸이나 참치 말고 정말 도움이 되고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품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꼭 필요한 상품 골라서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만 해야 됩니다. 왜냐, 추석 때 배송 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배송을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만 추석 선물 세트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노보스몰에 가셔서 필요한 선물, 특히나 이 셔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비즈니스 또 사업, 그리고 샐러리맨분들 정말 잘 보이고 싶고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갈 때는 이 셔츠를 입으십시오. 석세스블루 아닙니까? 굉장히 원단이 좋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나머지 상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노보스몰로 가시고요. 곧이어 벤츠 E클래스의 엄청난 리뷰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프락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박팀장입니다. 오늘 우리 차는 인기 많죠.
많죠. 대기도 많다고. 대기도 프로님이 많고. 그런데 대기 엄청, 우스리즈만큼은 아닌데. 그쵸. 얘도 한 두세 달 걸린대요. 예, 2250이잖아요. 2250, 가솔린 2000cc. 2000cc. 강남의 소나타. 강남 소나타. 강남에서 아줌마들이 이거 안 타면은, 네. 식당도 못 간다고. 예전에는 2300이 많이 팔렸는데 요즘에 지금 이제 250. 예. 마력이 한 210마력 나오대요. 예,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10마력이면 토크가 한 30몇 나오겠네요.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 정도밖에. 예. 자, 요거는 사실 뭐 520하고 비교하면 됩니까? 520i. 520i? 예. 근데 520보다는 벤츠답게 토크나 마력을 조금 더 지기 싫었나 보죠. 조금 올렸는데. 근데 벤츠는 원래 마력과 토크는 좀 줄더라도 부드럽고 네. 조용한 걸로 밀고 나갔었잖아요. 그건 진핑이 형이랑 친해지기 전. 그 전에? 네, 진핑이 형이 그런 거 싫어한대요. 지금은 그럼 장점이 없어서 그냥 뭐 어떻게든 해보려는 거죠. 뭐 너무. 어떻게요? 네. 너는 진짜 왜 그러냐, 애가. 왜 자꾸 벤츠를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애가 눈빛이 아주 음흉하구만, 아주. 음흉이에요, 지금? 응. 저는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아니, 벤츠만 하면 아주 그냥 애가 아주 사상이 불순한 놈이야. 사상이 아주 그냥. 불순해요? 애 다 편집으로 잘라버려, 아주 그냥. 아니, 좀 공정하게 해주세요. 부탁 좀 공정하게 드릴게요.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BMW 보듯이. 예, 보고 있어요. 네. 예. 자, 이 엔진 상당히 높네요. 예, 상당히 높죠. 예. 공정하게 보자면요. 아니, 공정하게 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엔진의 상사점이 거의 뭐 댐퍼보다 약간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서 있어요, 애가. 섰어. 섰어. 원래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살짝 이렇게. BM처럼. 예, 섰어. 신고당할 텐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돼. 엔진이 뻘딱 서 있고. 네, 서 있고. 뻘딱 서 있고, 2000cc고. 예. 자, 그럼 엔진 특성만 한번 가볍게 짚어보고 갈게요. 엔진성 뭐 크게 그런 건 없고요. 작은 터보로. 작은 터보. 예, 리스폰스 위주로. 예, 리스폰스를 좋게. 예, 좋게. 밟아보면 엔진이 그래도 좀 빠릿빠릿하긴 하더라고. 예, 뭐 미션이 살짝 버벅대긴 하는데요. 예. 근데 그것도 있더라. 밟았을 때. 네. 확 엔진으로 힘이 안 들어가. 엔진이 뭔가 힘을 낼 때까지 공기가 들어오는데 좀 시간차를 두고 공기를 집어넣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거는 현재 지금 보시면 네. 얘도 왜 뜯어놨어 또? 이거 네. 나중에 설명드릴 네.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에어플로우 센서 없어요. 에어플로 센서를 원래 이쪽에 달아야 되잖아. 네, 달아야 되죠. 앞쪽에다가. 네. 우리 그리고 그때 웹 GV70 센서. 할 때 네. 얘기했잖아. 네. 그럼 여기에 에어플로 센서가 없다라는 거는 터빈의 어떤 움직임을 좀 영민하게 못 할 텐데. 그렇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 센서 2개 걸어갖고 네. 그냥 압력차로. 네. 예. 얘가 지금 되는 그렇게 거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압력 센서 어디 있는데? 지금 이 안에 지금 터보 쪽 보시면 네. 라인에 가시다 보시면 네. 어디 있더라? 당황하셨어요. 예, 못 찾았어요 지금. 예. 당황하셨는데. 잠깐만요. 요 어디? 여기에 있네요. 여기. 여기에 있고 찾았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하나 더 있겠죠. 하나 더 앞에 있어요. 들어가는 네, 라인 들어가는 쪽에 쪽에. 라인 있어요. 예. 그러면 얘도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엔진을 막 이제 스프린트하게 조정하니까 만약에 100이랑이 더 낫고 네. 좀 더 이게 뭐 터보의 의존도가 셌으면 당연히 에어플로 센서가 있었겠죠.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얘는 그렇게 따지면 터보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터보도 되게 작아요. 어디 볼까요? 네. 이게 원래 예전에 제가 스몰 좋아했던 터빈. 네. 좋아했던 H사의 터빈인데 IHI 터빈이라고 해갖고 얘네가 듀얼 볼 베어링 터빈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었는데 얘는 듀얼볼 베어링 아니잖아요. 그냥 전월이죠. 네, 전월 베어링 베어링. 쓰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데 이거 뭔데 왜 뜯었는데? 얘가 보통 흡기 쪽에 네. 이게 소음 방지하고 보통 이제 프렉셀을 밟았을 때 네네. 이제 에어 쪽에 이제 보충을 위해서 여기 챔버 같은 걸 달아놔요. 서지 챔버를 달죠. 요만하게 네. 크게 달아놓는데 네네. 없어요. 뭐 어디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 봤는데 없습니다. 뭐 여기 어디서 저장은 못 하나요? 못하죠. 그냥 네. 이게 필터 박스입니다. 그냥. 그러면은 프락셀을 밟았을 때 순순히 얘로만 공기를 빨아갖고 쭉 가야 될 빨리죠. 텐데. 네. 그러면은 공기가 좀 늦게 들어올 텐데. 공기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네. 소음이 되게 시끄러워요. 이거?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빨더라고 막 그래서. 벤츠인데. 네, 벤츠인데. 5시리즈는 혹시 있나요? 옷들이 달려 있습니다. 큼직하게. 그래요? 예. 민성이한테 자료사진 하나 주실래요? 그렇게 민성이가 하면 올릴 수 있도록? 아마 예전에 찍은 것도 가능하거냐? 있- 그러면 일단은 시작부터 일단 약간 좀 거시기 하네요. 그렇죠. 뭐 이게 고성능 차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옛날 뭐 저기 오픈 필터처럼 쓰는 것도 아닌데 네. 소리가 꼭 프렉셀을 치면요. 네네. 오픈 필터 흡기 소리가 나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민성이가 좀 빨리 끝내요. 예, 빨리 왜냐면 가야 이 차는 많이 하면 벤츠에서 욕먹는다고. 그래. 빨리 끝내라고. 빨리 지나가시죠. 자, 그러면은 터보하고 이 배기열 쪽이 네. 우리가 이제 S클래스나 CLS에서 이렇게 디귿자로 꼬아갖고 존나 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펴놨어요. 바로 예. 터보 여기 앞에 있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뒤에가 있었고요. 네. 앞에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자마자
흡기 쪽으로. 아, 그러면 일로 흡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다시 나와서 그럼 배기는 일자로 나갔네요? 밑으로. 그러면 그 육기통 쓰는 애들도 이렇게 하지 왜 걔네들은 이렇게 안 했을까? 아마 뭐 공간이 안 나오든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공간도 안 나고 터빈도 크고 레이아웃이 구조가, 제초가 레이아웃이 안 되니까. V6나 V8기통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에 댐퍼 마운트를 기준으로 엔진은 뒤로 좀 들어가 있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많이는 못 집어넣고요. 그래도 4기통이니까. 네네. 지금 3번 실린더까지는 밀어 넣네요. 지금. 3번 실린더까지는? 네. 그러면 BMW에 비하면 한 뺨 정도는 앞으로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BMW는 엔진 헤드가 한 여기쯤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밀어넣죠. 거기서부터 저 안까지 네. 들어가니까. 그런 거 좀 안 좋고. 순행 인터쿨러를 이렇게 놓고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는 BM한테 컨닝을 한 거 아닌가요? BM은 이제 여기서 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예. 삭제를 하고 일체형으로 만들었죠. 아, 요쪽 아예 흡기 네, 인테이크를 흡기 아예 인테이크. 예. 일체형으로 해서 일체형. 넣어버렸는데 얘는 약간 구닥다리 방식. 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가 쓰는 그렇죠. 방식. 예. 자, 차체의 어떤 알루미늄하고 뭐 스틸의 사용 빈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앞쪽에는 그 대부분 알루미늄을 썼고요. 좋네요. 앞에 예. 가볍게. 여긴 스틸입니다. 아, 딴 차도 거긴 스틸이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알루미늄이고요. 예, 거긴 댐퍼니까 알루미늄. 네, 알루미늄. 그 후드도 어떻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루미늄입니다. 자, 그러면은 벤츠 이게 좀 약간 저가형 모델이긴 하지만 그래도 7천만 원 돈에 육박을 합니다. 네. 이 차 값이 7천이 아마 살짝 넘을 거예요. 아니요, 6천. 그거는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 얘는 지금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옵션 인원도 많아. 옵션 넣나요? 그래서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도 6천 한 6천 한 3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로 보면 되고, 네. 520보다는 좀 비싸요. 네. 자, 520에 비해서 이 레이아웃을 봤을 때 팀장님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얘가 뭐, 엔진이 마력이 비슷하니까 520보다 뭐 처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얘는 일단 VVT밖에 안 들어갔고요. 뭐 520i는요? VVL 들어갔죠. 밸브 리프팅이 들어갔죠. 들어갔죠. 그럼 엔진 값에서 한 100만 원 이상 차이 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초반 반응도 얘는 현찮아요. 네. 그 원인이 이제 흡기 라인도 짧게 된 것도 원인이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에어 챔버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뭐 에어플로우 센서도 안 달려 있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BM 520i보다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요 정도 엔진 레이아웃이면 현대차랑 다이다이 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2.0 제네시스 G70 거하고 다이 까도 될 것 같은데. 그 GV70에 보면 2.5 터보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냥 2.5도 안 와도 될 것 안 와도 같은데. 돼요? 2.0? 현대자동차 2.0하고 그냥 다이 까도 될 것 같은데. 다이다이? 예. 아까 제가 막 뭐라고 그럴 때는 안 그러시더니 점점. 아니, 나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맞다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다이다이 까도 되냐. 네. 그렇죠. 얘도 뻥마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쵸? 예. 맞다이 까도 되겠죠? 맞다이 까도 될 것 같아요. 예,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벤츠가 이제 옛날만큼. 그렇죠. 우리 저번 주에 나간 S클래스는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했죠. 벤츠는 S를 잘 만드는 거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죠. 얘는 어때요? 너무 짰죠. 이렇게 쥐어 짠 거죠. 그냥 쥐어 짜서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더 비틀어버린 거죠. 전 사실 레이아웃이 뭐, 이 정도면 의선형이 벤츠를 좀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의선형이 벤츠 무시까지. 네, 요거 E클래스 정도는 의선형이 좀 이렇게 어떻게 맞다이 까도 좀 되지 맞다이? 않나? 네. 아니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엔진의 위치라든가 엔진의 높이라든가 뭐 여러 우선, 가지 봤을 네. 때 뭐 팀장님 봤을 때 야 대단한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우스리지 봤을 때 우리가 야 그래도 이거 잘했다 이랬는데 없잖아. 뭔가 또 시동을 걸어놓잖아요. 네. 오히려 그 G70 2.5 터보 엔진이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거 주유소 가서 경유 누르려 그랬어요. 250D. 네, 아니 나는 차 탔을 때 경유인 줄 알았어요. 딸딸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시동 깜짝 주유소에 가서 놀랐어요. 경유 가득이었더니 아저씨가 경유 가득이었더니 나를 미친놈처럼 쳐다보더라. 소리가 너무 심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흡음재 자체가 네. BM하고 완전 달라요. 네. BM은 여기 아시다시피 예전에 갖고 알아줘. 갖고 알아요? 형이 움직여야겠냐. 네가 좀 갖고 오면 되지. 벤츠는 좀 갖고 아니 그냥 요새 날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저거가지고 그냥. 여기. 뭐 이렇게 뭐야? 왜 이래 이거? 왜 이런 게 이게 들어가 있어요? 커버 땡이에요, 이게. 이게 땡. 이런 거 들어가지 말고 그 고무 같은 거 두꺼운 거 넣어가지고 싹 흡수해 줘야 심지어 되는데. 그때 520i 예제 리뷰하셨을 때, 이거 플러스, 예. 얘는 그냥 겉돼지. 겉돼지도 여기 두꺼웠어요. 예. 거기다 여기에 막, 아시잖아. 예. 막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막 들어가 있던 거. 맞다. 그러니까 BM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려고 아예 노력을 앞에도 하고. 커버, 네. 옆에도 커버, 뒤에도 커버, 다 커버로 덮었었죠, 그때. 그럼 혹시 그거 플러스 여기 있는 게가 혹시 제가 그건가요? GDI 고압 범프 같아요. 고압 범프를 요새 알루미늄 하우징에 묶어놨네?
그러니까 뭐 브라켓하고 같이 묶어놓은 것 같은데 예. 진동이 심한가 봐요. 저렇게 알루미늄 케이스를 둔 거 보니까. 일단은 헤드 쪽에 묶이기 때문에 네. 뭐 그 진동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는데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묶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소리가 크죠? 크죠. 제가 나는 소리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것도 크고 엔진 자체에서도 뭔가 이렇게 갈갈거리는 게 좀. 그리고 근데 심하고. 엔진 자체에서도 왜 진동이 있는 거죠? 얘는 가솔린인데? 모르겠어요. 일단 일반은 지금 압축비를 높였는지 아니면은 터보를 이제 터보가 근데 작은 거 봐서는 압축비가 높다. 압축비가 높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마력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12년식 320i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 520i 그때 이제 528i였죠. 528i 같은 경우에도 좀 엔진 소리가 좀 시끄럽거든요. 이제 얘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벤츠는 지금. 지금 여기에 이런 조형물들 다는 거랑 예. 이런 거 봤을 때 더 옛날 차 같지 않습니까? 뭔가 보통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단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도 보면 대충 그냥 막 만든 것 같아. 실습생들이 막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뭐 구조물도 두고 대충 막 걸어놓고 해서 옛날에 벤츠 차를 깠을 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좀 들지 않고 여기 보면 스테빌라이저는 그래도 스테빌라이저 스트럭바가 네. 요거 하나 있고 밑으로 까만색이 하나 또 지나갑니다. 안쪽으로 보니까. 까만색이요? 예, 여기 보시면 까만색이 여기 하나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예. 요렇게 요거. 그거 왜 운전석에만 있을까요? 아 저쪽은 없나요? 없어요. 아 그래요? 뭐지? 얘가 보면 지금 스트럭바 같은 건데 이거를 짝재기로 달면 안 될 텐데. 보강을 했는데 얘만 있고요. 저쪽에 가시면 못 찾는 건 아니고? 에이 없잖아요. 저기도 꽂아야 되는데 예, 이거 여기하고 여기인데 지금 예. 위치가 이거 빼먹은 거 아닐까요? IIH 할 때 운전석만 박치기 하니까 아 그래요? 조수석은 그냥 IIHS 테스트할 때 운전석만 하니까 이게 운전석에만 이 볼트 자국이 보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IIHS를 운전석만 하니까 운전석만 설치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이런 것도 월과 작업하는 건가요 지금? 더 이상, 야, 밑으로 가지 안 되겠다. 아니 한 개만. 네. 그만하고 요 흡기 필터가요. 네. 되게 안 좋은 위치에 있어요 지금. 왜요? 너무 뜨거워서. 배기 바로 위에다 올려놓고 이 흡기를 누가 배기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게? 누가 아니, 흡기를 배기 위에다 올려놔요? 어떻게 흡기 필터를 배기 라인 위에다가 얹을 생각을 여기 했지? 열이 엄청 심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인터쿨러 일수나 많아지 엄청 뜨거운 엔진 이거 흡기가 가는 건데. 미치겠네요 지금 이거 아주. 보통 여기 옆에다 빼놓든지 네. 아니면 여기다 보통은 놓든지. 여기서 가죠. 이쪽에서 가서 이렇게 가는데 벤츠 얘네들은 요새 차 만드는 거 보면 아주 차 만드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그렇게 하고 대충 그냥 진열 일피톤도 그냥 안 돼? 꺾어 씨 꺾어 야 디귿자로 꺾어 씨 그냥 안 되겠네. 밑으로 가겠습니다. 네, 빨리 가시죠. 자 이제 앞바퀴로 와서 네. 마감이나 근데 얘 아연도금 같이 이렇게 그때 BMW나 이런 S클래스 보면 반질반질하니 막 도저히 네. 그러니까 도금을 해놓은 것처럼 2중, 돼 3중으로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여기도 발라져 있는 것도 많고. 네, 그랬는데. 근데 얘는 좀 그런 게 없네요. 그냥 현대 기아 자동차를 보는 듯한 휑한 느낌. 이 기름 흘린 건 뭔가요, 이거? 그 누가 지금 감기 걸려갖고 네. 작업하다 콧물이 흘러갖고 콧물 흐른 거예요? 콧물이 흐른 거지. 그 기름은 아닙니다. 벤츠인데? 아이 추운 데서 만들었나 보죠. 추운 데서? 추운 데서 만들어. 아. 이런 데 보면 이제 추운 데서 만들어서 이 기름 뭐야 이거? 고드름 같은 게 맺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추운 데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까지 마시고 어쨌든 현대 기아차를 보는 듯이 좀 휑하네요. 휑하죠. 이게 좀 아연도금이 기본은 돼 있겠죠. 돼 있겠죠, 뭐 설마. 근데 이제 우리 그 BM이나 다른 차들 봤을 때는 네. S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네. 리스를 칠해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잘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 일본 도포가 좀 잘 돼 있었어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네. 방청제도 방청제. 많이. 얘는 지금 방청제는 없네요. 없죠. 실리콘질만. 벤츠도 의선형을 따라하네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의선형이 세계를 선도하는 원가 절감의 세계 선도. 끝판왕. 네, 글로벌에서 야 벤츠인데 방청제 작업을 아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죠. 야 대단하네. 깔끔하네요. 깔끔해. 혹시 이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변명이죠. 그런가요? 변명이죠. 근데 이제 본딩, 실린 이런 건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안 되면 좀 착가격이 있는데. 너무 자, 알루미늄은 어디에요? 여기. 댐퍼가 꽂히는 곳. 네, 여기. 네, 알루미늄. 요런 데만, 여기까지는 알루미늄이고요. 네네네. 여기도 스틸. 거기는 원래 다 스틸이에요, 스틸. 다른 차도. 여기는 좀 안타까운 게 3 시리즈도 여기는 알루미늄 쓰는데. 인사이드 패널이 빨간. CLS도 네. 그랬는데. 네, 똑같이. 이 그냥 클래스로. 스틸로 그냥 스틸로 이제 그만 그냥. 뽑으세요. 뽑을까요? 잘안 완전 떨어지네. 스틸로 해놨구나. 얘도. 벨하우징도 스틸이구나. 얘는 엄청 쓰네요. 그냥 뭐. 이 새끼 아주 그냥 야한 놈이네, 아주 그냥. 엄청 빨딱 쓰네, 아주 그냥. 만지시면 얘는 그만하니까. 알루미늄 같은데요.
알루미늄. 때깔이 알루미늄 같이 생겼어요. 알루미늄이고. 네, 알루미늄이고, 예. 자, 그리고 이 스프링을 예. 엄청 부드러운 걸 넣어놨네요. 컴포트한 거죠. 네, 스프링 세팅을 엄청 되게 컴- 컴포트하게 넣어놓고, 댐퍼가, 저거는 아반떼 거 아닙니까? 저, 우리 앞에 거 3시리즈 거 한번 비교해볼까요? 12년식 3시리즈입니다. 12년식. 아니, 저쪽으로 가서 해야, 이쪽으로 예, 갈까요? 예, 아니, 저 이렇게 공간이- 해서 제가 잘 찍어볼게요. 이렇게. 네. 아유, 뭐. 이거 뭐, 야. 거의 뭐. 야, 민성아, 어떡해야 되지, 이거? 이거 많이 필요 없는데, 이거? 방송에 계속 해도 이런 벤치에서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야. 이렇게 해놓고요. 혹시 이거, 예. 재고가 없어갖고, 이거 요새 뭐 반도체 생산 이런 것 때문에 아반떼 걸 갖다 꽂은 거 아닐까요? 아반떼도 얘보다 심지어 두꺼워요. 아, 그래요? 예, 얘는 거의 우리 이거 쟤 봤어? 쟤 봤어요. 아, 쟤 봤어. 예. 경차 정도 수준. 근데 기네요. 엄청 길어요. 자, 스티븐, 그러면, 예. 벤츠는 벤츠만의 특별한 운동 성능 느낌이 있잖아요. 예, 있죠. 자, 스프링을 부드럽게 저렇게 권선양을 여러 개를 하면 부드러운 거잖아요. 컴포트하게 했어요. 저렇게 해놓고 댐퍼를 길게 꽂았어. 네. 자, 그러면 뭐 어떤 장점이, 댐퍼를, 네. 저런 스프링에 굵은 댐퍼를 끼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제 네. 끝장나는 탱탱하면서 승차감하고. 고급스럽게. 네. 네. 근데 얘네는 벤츠인데. 네. 저렇게 스프링을 부드럽게 권선양을 여러 개를 감아서 이 스프링 컴포트하게 레이트를 하고, 네. 가볍게 해주고 네. 댐퍼를 얇고 길게 사실 얇고 긴 거 그 여자분들이 더 싫어할 건데 더 이상 말은 못합니다. 네, 네, 묻지 네, 마세요. 묻지 마- 네. 그 호기심의 눈빛 네. 보내지 마시고 얇고 길면 안 좋아요. 기대의 눈빛이. 네. 네. 그게 너잖아. 그게 뭐라고요? 너잖아. 줄자 됐어 임마. 얇고 길면 안 좋죠. 안 좋죠. 근데 저렇게 세팅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 이거는요. 네. 이 스폰지처럼 쫙 머금어줘요. 길면. 길면. 길면 그냥 네. 쭉 들어가요. 끝이에요. 어쩌라고? 그 끝이라고요. 어쩌라고 그러면? 그냥 소프트하다고요, 그냥. 소프트하다고? 그냥 소프트하다고. 그러면 저렇게 해놓으면 네.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컴포트한 거 말고군요. 이게 이제 롤링이 심해져요. 네. 롤링이 심해져서 애들이 어떤 술수를 썼냐면요. 네. 여기 스테빌라이저를 구링입니까? 이게 여기가 좀 얇은 거고 여기 안에는 더 굵어요. 그럼 스테빌라이저로 강제로 롤링을 묶어놓고, 잡는. 네, 그냥 묶어놨어요. 그냥 강제로 묶어놓고. 그러면 이게 꺾일 때게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는 거는 고속에서 네. 쫙 달릴 때 이렇게 해놓으면은 댐퍼가 원래 얇으면 안 좋지만 댐퍼가 대신에 기니까 네. 지금 엄청 길잖아요. 네, 엄청 길어요. 바닥부터 쫙 되게 길게 해놨기 네. 때문에 부드러운 스프링 레이트에 얇고 긴 쇼바를 끼면 네. 고속에서 달릴 때 굉장히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근데 출렁출렁한데 스테빌라이저로 양쪽을 묶어놓으니까 네. 이제 직진할 때는 비틀어질 일이 없잖아요. 네. 스테빌라이저가 이렇게 움직여요, 같이. 네. 그러니까 컴포트예요. 그리고 소프트하고. 뭐 이렇게 격한 운동이 없을 때는 굉장히 고급진 승차감이 그렇죠. 나오겠네요. 부드럽게 가죠. 그러면 얘는 고속도로에서 달리기만 해야 되는 차입니까? 앞만 보고 가야죠. 앞만 보고. 네, 옆으로 가면 안 돼요. 힘도 없는데 아르르 해야 되는. 네, 아르르 해야 돼요. 없이 으르르르르. 그리고 보니까 알루미늄 브라켓이요. 이게 굉장히 부실해요. 브라켓이 있어요, 지금. 이게 브라켓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브라켓이 아니라 저 정도면 책받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또 여기서 E클래스인데 3시리즈 거 갖고 올게요. 원래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이런 게 들어가야 근데 되는데. 지금 보니까 위에 보면 그냥 종이장. 굉장히 저건 종이는 종이장. 너무한 거지. 종이장 아니에요? 책받침 정도는 되겠지. 책받침이요? 책받침 정도 되는 인정, 인정. 책받침을 책받침. 컴파스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해갖고 네, 이렇게 따서. 따갖고 넣으면 저 정도 나오면 어쨌든 알루미늄을 넣은 거잖아요. 넣었어요. 얘도 알루미늄이니까. 뭐 네, 굳이 뭐. 알루미늄이니까. 자, 그리고 위쪽에 있는 로우감은 네. 또 엄청나게 캐스터각을 많이 줬어요. 네. 아마도 직진 안정성에서 네. 고속을 달릴 때 쭉 주파할 때. 얘는 그러면 무조건 고속을 주파할 때 굉장히 네. 유리하게 세팅을 했네요. 그래서 얘가 언더로 이거 너무 세게 묶어놔서 네. 언더로 날아갈까봐요. 네. 잠깐만요, 가시죠. 네. 타이어를요. 네. 거의 뭐 파일럿 스포츠 같은 느낌의 이런 타이어를 썼어요. 이글 F1. 구디오 이글 네, 완전 F1에다가 완전 서머 네, 타이어를 넣었네? 완전 이게 스포츠. 이거는 원래 포르쉐에 끼는 타이어 아닙니까? 보통 뭐 보면 저희 고성능 차에 많이 한 끼는 350마력 이상 네, 돼요. 그 이상 되는 차들. 아니 200마력짜리 이렇게 해놓고 왜 타이어를 그러니까 날아갈까봐 언더로 날아가서 아웃될까 개언더로 뒤질까봐. 타이어를 묶어놓은 거죠. 이 새끼들 이거 현대자동차는 할 법한 짓을 했네. 웃긴 놈들이네 벤츠에네. 진짜 벤츠는 S가 아니면 사면 안 되겠네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S 아니면 쳐다보는 거 아니라고. 저 서브 프레임은 어떻습니까? 여기 딱 봐도 스틸이잖아요, 지금. 네. 네, 아주 잘 그래도 보이네요. 동글동글하니 좀 강하게 하진 않았습니까? 요건 알루미늄 썼죠, 그래도. 그거 말고 여기 메인 프레임이 서브 프레임이 우리 파이프 원통. 방식으로 네, 해가지고 좀 원통으로. 강하게. 이거는 이제 현대를 안 따라한 거죠, 뭐. 현대는 저렇게 하기엔 돈이 많이 드니까. 자, 그럼 나머지는 뭐 뒷바퀴로 간 다음에 밑에서 얘기해야겠네요. 네, 여기 거는.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고요. 네, 예. 그만하시죠, 예.
자, 이제 뒷바퀴도 얇네.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휑한 차를 전에 본 적이 없는데 야, 이거 좀. 보통 우리가 차를 뜯으면 여기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희한하게 돼 있네요, 얘는. 그렇죠, 뭐. 뻥 뚫려가지고. 여기다 뭐 싣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뭐. 예. 근데 뒤로 쭉 나간 이 프레임이 그래도 후방 충돌 시에 예. 좀 안전하게 돼 있는다는 느낌이 드네요. 지금 그동안에 이게 가려서 안 보여서 그렇죠. 다른 차도 다 그런가요? 얘보다 두꺼울 경우도 많았어요. 예. 그렇군요. 예. 뒤에도 역시나 예. 도금은 하나도 안 해놨네요. 안 해놨죠. 깨끗하게. 뭔가 기름만 또 누가 콧물 또 흘려서 기침해. 네, 추운 데서 만들어서. 그래요. 추운 데서? 만들어서. 그리고 이 본딩, 이걸 본딩이라고 할까요? 실란트라고 할까요? 실란트로 해도 되고, 본딩이라고 해도 되고, 뭐. 어쨌든 뭐 잘 붙여, 데일밴드 붙이듯이. 네, 잘 붙여놨고. 잘 붙여놨고. 네, 커버는 여전히 없고. 커버 여전히 없고. 여전히 뭐, 여기 잭에도 여전히 막는 거 없고. 뭐, 벤츠는 아주 난리 났습니다. 근데 뒤에도 역시나 너무 깨끗해요. 어떻게 뒷바퀴에도 방청을 안 할 수가 있죠? 이러면 소음이 심할 텐데. 그리고 뒤에는 후륜구동이니까 네. 방청이 있어야 될 건데 뒤에도 방청이 하나도 없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뒤에는 스테빌라이저를 되게 얇게 가깝게 얇게. 독립성을 네. 좀 뒀네요. 좋죠. 그리고 오링크를 걸어서 네. 어떻게든 해보겠다. 네. 근데 이 오링크가 S클래스 같은 오링크가 아니죠. 이게 CLS랑 똑같은 타입이에요. 앞에 다 몰려있는. 네, 앞에 다 몰려있는. 앞쪽에 여기 이제 네. 트레일링 암. 네. 그 다음에 요게 아마도 요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얘가 트레일링 암이면 토어 컨트롤 링크를 앞으로 뺐구나. 앞으로 뺀 거죠. 네. 토어 컨트롤 링크 있고 원래- 위쪽에 어퍼암 2개 있고. 원래 여기 뒤에 이렇게 딱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런 근데 식으로. 벤츠는 이 서스펜션 설계를 할 때 네. S클래스는 정통의 후륜구동으로 이 서브 프레임을 만드는데 네. S 밑으로는 이 뒤쪽을 그렇게 안 만드네요. 뒤에서 아예 토어 컨트롤 링크가 나갈 수 없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앞만 보고 가라는 뜻인지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가라는 뜻인지 그렇게 보이네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 저 서브 프레임을 최대한 뒤로 밀어서 네. 이 바퀴도 뒤로 밀어서 승계? 앞뒤에 휠 베이스를 확보해서 직진에서의 유리함을 만들려고 할 게 아닐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휠 베이스 있잖아요. 앞에 네. 앞뒤 간격. 그게 5 시리즈보다 월등히 넓어야 되는데 네. 또 그렇진 않은데. 아, 그런가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죠. 우리가 뭐 어쩌라고, 씨야, 그냥. 어쩌라고, 그래요? 씨, 그냥. 뭐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만든지.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 뒤쪽에, 여기에 지금 토어 컨트롤 링크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네, 거기에 네. 지금 로우암이 있는 거잖아요. 네, 없죠. 원래는 메인 로우암이 사실 얘를 한 중간에서 잡아줘야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얘가 정확하게 움직일 텐데, 얘는 지금 메인 로우암이 뒤로 빠지고, 네. 그리고 앞쪽에 암 4개를 앞쪽 전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코너를 돌리게 되면, 뒷바퀴가 이제 밀릴 때 못 버티죠. 못 버티죠. 무너지는데 얘도 타이어발로. 아, 타이어발. 대신에 그래도 스테빌라이저는 얇게 해서 독립성은 좀 좋네요. 아무래도 이제 승차감하고 여러 가지 네. 원인이 있겠죠. 뒤에는 저렇게 세게 묶어버리면 엄청 탱탱거리거든요. 아. 예. 우리 5시리즈 할 때는 리어의 서브 프레임이 앞에도 그렇고 다 알루미늄 소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알루미늄 합금. 합금 소재로? 소재. 예. 근데 얘는 지금 앞에도 스틸인데 앞에는 그래도 다 너클라미니 뭐니 다 네. 뭐 암을 알루미늄 썼으니까 좀 말 안 하고 내가 지적 안 하고 그냥 왔는데 네. 뒤에는 지금 이 트레일링 암하고 네. 이거 생긴 거는 약간 기가 스틸 같이 생겼네요. 느낌은 뭐 고강도 아니면 기가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뭐. 근데 기가면은 여기를 못 구부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강도 울트라 스틸. 네, 울트라 스틸 정도. 아, 하긴 뭐 벤츠가 역동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현가 질량을 그렇게 할 신경 필요는 쓰는 없죠. 놈들은 아니니까. 아니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리어 서브 프레임도 스틸이네요. 다 스틸이죠. 가격은 5시리즈랑 거의 똑같거나 비싼데 그렇죠. 소재나 설계공학에서는 5시리즈에 비해서 한참 떨어지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거의 엔진값에서도 한 200만 원 이상 차이 날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7시리즈도 아닌데 550i 같은 경우에는 S에 버금가는 엄청난 방대한 알루미늄 합금에 네. 서스펜션 세팅도 일반 엄청 5시리즈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E클래스인데 네. 한참 떨어져 보이는 거죠. 얘도 베라우징이 복합 소재가 아닌가? 아, 또 빨딱 쓰네요. 얘네 엄청 야한 놈들이네, 아주 그냥. 얘도 뒤에, 이것도 3시리즈 댐프 한번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갖고 와야 돼요? 네. 이거 하면은 벤츠 하시는 분들 싫어할 텐데. 네. 예. 그렇습니다. 야, 굵기 차이가 거의 2배 가까이 나네요. 3시리즈잖아요. 네. 거기다가 네. 여기에 지금 마운트가 좀 현찮아 보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죽이는구나, 아주 네, 그냥. 마운트가 지금 이게 3시리즈 마운트예요. 아, 3시리즈하고 크기 차이도 많이 나네요. 네. 얘 두 개만 또 박아놨어요. 볼트도 네, 여기 세 개인데. 3개인데, 이렇게. 벤츠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아마 우리 진핑이 형님이 좀. 예. 예. 근데 전에도 이렇게 했어. 전에도요? 하긴 그때도 그 전부터 이미 약간 인수가 진행이 진행이 됐으니까. 됐었으니까. 뒤에도 스프링 원성량이 많고 한 거 보니까 얘도 앞이랑 세팅은 똑같이 했네요. 여기도 보면 길게 뺐잖아요. 길게 빼고. 컴포트. 컴포트. 아, 무조건 똑같이. 소프트하게, 예. 얘도 또 캐스터 각을 많이 줬어요. 예, 많이 캐스터 줬죠. 각을 많이 줘서. 요 서스펜션의 움직임의 각도는 밑에서 설명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내려가겠습니다.